자, 잠신고 1학년 학생 여러분, 통합과학비 온라인 클래스 이전 차시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지사항에 추가 프린트가 다 올라 있으니 그걸 다운을 받도록 하고 오늘은 이 페이지를 포함해서 딱 3페이지만 진도를 나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단 2반하고 10반은 나머지 반은 아니에요. 2반하고 10반은 뒤에 한 차시가 더 있으니까 오늘 두 차시가 있으니까 그 두 차시 수업을 모두 수강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저번 시간 복습을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무엇을 봤었냐면은 HCl이 들어있는 비커에 NaOH를 계속 넣는다면은 각 이온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H 플러스 OH 마이너스까지 이 네 개의 이온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NaOH 부피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렸었는데 지금 잠시 영상을 일시 정지를 하고 한번 각자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일시 정지하고 다 그렸으면 이제 선생님이 한번 그리는 거 한번 볼까요? 우선 우리 가정문제 CL-를 보도록 합시다. 자, CL-는 HCl이 들어있는 비커에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이온이고, 자, 여기 H 플러스 두 개하고, 예를 들어서 뭐 CL 마이너스 두 개를 그려줄까요? 여기에 NaOH를 아무리 첨가하더라도 여기 있는 CL-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구경꾼 이온이므로 NaOH를 아무리 가해도 그 수가 변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일정하게 되게끔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게 CL-. 그 다음에 Na+는 자, Na+는 이제 NaOH를 넣는 족족 그 수가 증가하겠죠? 구경꾼 이온이므로 어느 것과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냥 누적이 되어서 계속 그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그 수가 증가하게 자, 이런 식으로 쭉 이어서 그려주면 돼요. 자, 이렇게 그려볼까요? 여기가 Na+. 자, 그 다음에 H+는요? H+는 지금 수용액에 새롭게 들어오는 이 OH-2에서 점점 없어지다가 중화점에 다다르면은 그 양이 0이 되고 이때부터 계속 0이라는 숫자 이렇게 지속이 되겠죠. 자, 이게 H 플러스 중화점에서 0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계속 NaOH 첨가해도 계속 0이다. 마지막으로 OH 마이너스. 자, 여기 있는 OH 마이너스는 초반에는 수용액에 들어갈 때마다 수용액에 들어있는 H 플러스와 반응을 해서 계속 0이에요. 0. 안 쌓이죠? H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쌓일 수가 없어요. 계속 0이었다가 중화점을 지나서는 이제 H 플러스가 전부 다 소모가 되었으므로 거기서부터는 누적이 되어서 NaOH 첨가에 따라서 누적이 되어 그 수가 쭉 증가하게 되죠. 자,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각 이온들은 NaOH 부피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이제 가진다. 이온수 경향을 가진다. 자, 이때 밑에 표를 한번 같이 채워봅시다. 가 구간에서는 H 플러스가 지금 아직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산성. 그 다음에 나 구간에서는 중성이고 다 구간에서는 염기성. 자, 산성일 때 수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은 뭐가 있어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와 H 플러스가 있죠. 지금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H 플러스에 존재하죠. 여기 있는 OH 마이너스는 존재하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성일 때는 오직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만 존재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염기성에서는 여기 지금 표시를 해보면은 다 구간에서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와 OH 마이너스만 존재를 하고 여기는 H 플러스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써봅시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자, 보니까 지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어느 경우든지 항상 공통적으로 여기 있는 구경꾼 이온은 꼭 가지고 있죠. 자, 구경꾼 이온은
따라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은 구경꾼 이온은 HCl과 NaOH를 섞었을 때 항상 존재하는 이온이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는 항상 존재하는 이온이고, 여기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는 액성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특히 중화점에서는 지금 오직 구경꾼 이온만 존재하죠. 따라서 밑에 빈칸에다 구경꾼 이온이라고 적어봅시다. 자, 그 다음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자, 수용액은 항상 이 중성 상태를 띄어야 된다는 것인데, 자, 그 말이 뭐예요? 수용액 안에 플러스 전하를 띤 이온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이온들이 있다면은, 그 플러스 전하들의 플러스 전하량의 합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하량의 합이 같다는 얘기죠. 그 둘이 같아야만 정기적으로 중성을 이루잖아요. 자, 그래서 위에 이렇게 표에다가 정리를 하는데, 여기다 별표 한번 쳐봅시다.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할 건데, 자, 수용액 속에 플러스 전하량의 합과 마이너스 전하량의 합이 같아야 돼요. 왜냐면은 중성 상태를 띄어야 되니까. 자, 근데 지금 가 구간에서는 플러스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자, 이건 다 이제 지우도록 합시다. 다 왔으니까 지우지 말고. 자, 플러스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지금 Na 플러스와 H 플러스가 있죠. 따라서 플러스 전하량의 합은 Na 플러스와 H 플러스.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적긴 했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이거죠. 개수. Na 플러스의 개수가 이제 생략이 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얘가 뭐가 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전하량의 합과 같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전하는 지금 Cl 마이너스밖에 없죠. 그래서 Cl 마이너스의 개수죠. 또는 이렇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NNA 플러스와 NH 플러스가 NCl 마이너스와 같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중성일 때는 그럼 어때요? Na 플러스의 개수하고 Cl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아야 되죠. 염기성에서는 Na 플러스의 개수가 Cl 마이너스의 개수와 OH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자,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건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근데 아직 미리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수용액의 염기성인데, 수용액 속에 Na 플러스 분의 Cl 마이너스가 3분의 1이래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Na 플러스의 개수가 3n개고 Cl 마이너스 개수가 n개라면은, 자, 위에다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염기성에서 Na 플러스의 개수가 3n개고 Cl 마이너스 개수가 n개면은 OH 마이너스는 2n개여야 되죠. 따라서 염기성인데 OH 마이너스의 개수는 2n개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OH 마이너스의 개수를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건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화열. 자, 중화 반응은 기본적으로 열을 발생시키는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염산하고 수산화 나트륨을 섞으면은 막 열이 되게 뜨겁게 발생합니다. 생각보다 뜨겁게 발생을 해요. 자, 이때 발생하는 열을 뭐라 그러냐면은 중화열이라고 합니다. 중화열.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중화 반응이 많이 일어날수록, 중화되는 양이 많을수록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용액 온도가 높아지겠죠. 자, 근데 HCl과 NaOH를 딱 섞었을 때 가장 많이 중화되는 지점이 어디냐면은 이 중화점이죠. 정확히 말하자면은 가장 최소한의 부피에서 가장 많은 중화 반응을 일으키는 점이 바로 이 중화점입니다. 그래서 NaOH를 계속 첨가함에 따라 염산 수용액에서 이렇게 온도가 점점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중화 반응이 이미 최대로 도달했으니까 더 이상 일어나는 게 없잖아요. 다만 그냥 NaOH만 더 첨가되는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수용 온도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많이 나와요. 그 NaOH 부피 또는 이런 식으로 HCl과 NaOH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50, 10, 40, 20, 30, 30 막 이렇게 섞었다. 그랬더니 30, 30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해석이 되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가장 온도가 높은 이 지점이 중화점이다. 그냥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뭐다? 자, 온도에 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중화 반응에서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 중화점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 하나만 더 적읍시다. 내가 저번에 이걸 설명을 까먹었는데 염이라는 개념을 밑에다가 조금 적어볼까요? 자, salt라고도 영어로 하는데 자, 무엇이냐? 그 간단히 말해서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으로 형성되는 이온성 화합물 또는 뭐 구경꾼 이온들의 조합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HCl과 NaOH가 반응을 해가지고 H2O하고 그 다음에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만약에 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녹아있는 용액을 다 증발을 시켜버려. 그러면은 수용액에 녹아있던 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결국에는 고체 상태로 서로 결합하는 상태로 붙게 돼가지고 NaCl, 고체 상태 NaCl 성성이 되는데 이렇게 생기는 이온성 화합물을 염이라 한다는 거예요. 또는 뭐 이 상태로도 뭐 염이라 하기도 해요. 그냥 이것도 염이다 라고 하기도 하는데 둘 다 염의 개념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물이 아닌 뭔가 중화 반응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다른 뭐 서브로 생겨되는 부산물 이런 것들을 염이라 그러고 자 경우에 따라서는 녹는 것들이 있고 잘 안 녹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중화 반응 볼 때는 물에 안 녹는 그런 염이 생기는 중화 반응은 이제 잘 안 볼 거고 일반적으로는 물에 잘 녹는 이온들이 물에 잘 녹는 염이 생성되는 중화 반응만을 볼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뒤에 그 연습 문제에 염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추가 좀 설명을 했어요. 자,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 공지사항에 있는 프린트를 이제 보면서 필기하면서 이제 보면 되는데 다들 다운 받아놓고 자, 중화 반응의 이용 6가지 예시를 적어 놨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이 6가지 내에서만 낼 거니까 그냥 다들 이런 식으로 중화 반응이 이용되는구나 라고 그냥 알고 뭐 다른 문제집이나 학원 교재에서 여러 가지 막 예시를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맙시다. 자, 하나씩. 자, 1번. 속이 쓰릴 때 제산제를 먹는다. 자, 속이 쓰린 이유가 일반적으로 그냥 위산이 많이 분비되어 가지고 속이 쓰린 것인데 위산이 많이 분비. 자, 이때 위산은 기본적으로 산성을 띠고 있죠.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산성 물질이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러면은 염기성 물질을 들이부어가지고 이거를 중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때 중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산제. 자, 얘는 기본적으로 염기성을 띠고 있죠. 자, 생선의 비린내를 레몬즙을 뿌려 제거한다. 자, 생선의 비린내의 원인 물질은 트라이메틸아민이라는 것인데 거기까지 알 필요 없고 그냥 생선의 비린내라고 해볼까요? 자, 트라이메틸아민이라 했잖아요. 아민이란 말 어디서 많이 뭐 들어온 말은 좀 비슷하지 않아요? 아민이란 말하고 암모니아란 말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 암모니아랑 실제로 그 비슷한 물질이고 암모니아 우리 염기성이라 배웠죠. 생선의 비린내를 유발하는 트라이메틸아민도 기본적으로 염기성 물질입니다. 그러면은 산성 물질을 뿌려가지고 중화 반응 시켜줘야 되죠. 자, 우리 회 먹을 때 일반적으로 막 레몬도 같이 나오잖아요. 그게 레몬즙 뿌려서 산성으로 염기성 중화시켜서 비린내 제거하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3번. 자,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 치약으로 양치질을 한다. 자, 우리 콜라 많이 먹으면 막 충치 생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콜라가 이제 탄산음료, 일종의 산성을 띠고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연결지어 생각해도 되고, 어쨌거나 충치는 기본적으로 뭔가 산성 물질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 말이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거나 산성 물질로 인해서 뭐 충치가 생기는 것이다. 자, 그래서 치약으로 양치질 합니다. 치약은 염기성이죠. 플로리나 나트륨이라는 물질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염기성입니다. 물질이.
자, 벌레 독을 제거하기 위해 암모니아수를 바른다. 자, 벌레 독이 일반적으로 산성을 띠고 있어요. 포름산이라고 해가지고 좀 산성을 띠고 있는 물질인데, 자, 걔가 이제 암모니아수를 만나서 중화 반응을 일으키면은 이제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산성화된 토양에 석회가루를 뿌린다. 자, 산성화된 토양이라 적고 얘는 산성이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요? 석회가루, 염기성이죠. 그 수업 시간에 뭐 석회수는 무슨 물질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 많이 했는데, 석회가루는 기본적으로 이제 CaCO3라는 탄산칼슘이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 제가 어느 반에서 수산화칼슘이라고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잘못 말했고 탄산칼슘, 탄산칼슘. 자, 뭐 얘가 어떻게 염기성을 띠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고, 이것도 사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궁금할까 봐 알려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장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황을 석회석으로 중화시킨다. 자, 이산화황이 물에 녹으면은 물이 기본적으로 산성을 띠게 됩니다. 이산화황하고 산성이라 이제 적어볼까요? 여기에 석회석, 자, 석회석 염기성을 이용해서 중화시킨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20페이지에 있는 이 6가지 애만 그냥 알면 되니까 다른 거, 뭐 중화반응 예시를 다양하게 공부할 필요는 딱히 없어요. 자, 이것 말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중화반응 문제 풀이를 위한 연습을 좀 할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거예요. 혼합용액의 액성 판단. 자,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상황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네 번째로 볼까요? HCl-N기하고 H2SO4-2N기하고 NaOH 3N기를 섞었을 때 각각의 구경꾼 이온은 몇 개가 남고 생성되는 물 분자는 몇 개고 남은 이온은 몇 개고 액성은 몇 개인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중화반응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중화반응 문제에서 이렇게 중화반응을 빨리 짝지어가지고 액성을 판단하고 각 이온이 몇 개 남아있는지 판단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연습을 이 표를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잠깐 이제 한 가지 예시만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네 번째 얘기 나온 게 한번 보여줄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반응하는 이온 개수를 적으라 되어 있죠. 자, HCl N개로부터 H 플러스가 몇 개 나와요? N개 나올 거고, H2SO4 2N개로부터, 자, H2SO4가 2N개 녹아요. 그런데 얘는 이가산이죠. 이가산이기 때문에 한 개가 녹을 때마다 두 개의 수소이온을 내놓잖아요. 그럼 2N개의 수소이온을 내놓으면은 얘는 4N개가 H 플러스 나오겠죠. 따라서 H 플러스는 총 5N개 있는 거고, NaOH 3N개로부터 OH 마이너스가 3N개 나오겠죠. 자, 이때 위에 뭐라 적었어요? 부족한 이온이 한 개 반응물이다. 즉, 부족한 이온 따라서 우리가 생성되는 물 분자의 개수를 정하면 돼요. 자, H 플러스 5N개하고 OH 마이너스 3N개가 만나면은 물 분자는 몇 개가 생겨요? 3N개가 생기겠죠? 이게 최대로 반응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H 플러스는 2N개 남을 거고 OH 마이너스는 남은 게 하나도 없겠죠. 따라서 이 용액은 산성을 띠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여기 나머지 표들을 빠르게 채워봅시다. 자, 잠깐 멈추고 한번 지금 빠르게 채워볼까요? 자, 일시정지를 다들 해서 채웠을 거라 믿고, 선생님은 이제 여기까지는 수업할 거고, 이 페이지에 대한 답을 이제 공지사항에 같이 올려두었으니까 각자 보면서 한번 채점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마저 중화 반응을 문제풀이 위한 연습을 좀 해볼 거고, 연습을 하기 전에 자기는 한번 문제도 풀어보고 싶다, 라는 친구들은 밑에 중화 반응 문제가
지금 좀 많이 넣어놨어요. 충분히 풀라고 51문제 넣어놨고 이걸로 부족할까봐 추가 문제로 12문제를 더 넣었으니까 예. 그래서 예, 한번 각자 이 시간이 남는다면은 중화 반응 문제를 좀 풀도록 합시다. 그런데 뭐 굳이 숙제를 다 할 필요 없고 수능 이후에 중화 반응 문제 풀이 위한 연습할 거니까 그 이후에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합시다.